가 보겠습니다. 자, 굿데이님, 추측으로 앞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뭘 추측을 했나요? 네이처에 올라와 있는 기사가 추측입니까? 제가 현장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지 않았나요? 실물 그대로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네이처도 괴담입니까? 네이처도 추측입니까? 그런데 뭐가 추측이라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끔 제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대응을 하고 한마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적을 하려 치면은 답이 없어요. 네, 즉 뭐다? 한번 와서 해작질하고 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하기 전에 한세븐님, 세슘은 분자량이 물보다 무겁습니다. 모 의원이 핵폐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저류 물고기들만 오염되지 한국까지는 안 온다고 말하는데 핵 연료봉이 대기에 노출되면 다량의 방사능으로 세슘도 이온화됩니다. 이온화되면 용해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닷물에 용해돼 해류 등의 영향을 한국까지 옵니다. 예, 당연하죠. 예.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할게요. 방사성 물질과 비교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원자가 무겁죠. 세슘 무겁습니다. 물 분자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흙보다 무거울까요? 안 무겁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분자 단위가 되면, 원자 단위가 되면 그렇게까지는 안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요, 소양강 댐에 가면은요, 소양강 댐이 한 180m인가? 보통 그 수심이 꽤 깊어요. 근데 그 수심이 꽤 깊은데 소양댐의 한 중간쯤에 가면은요, 흙탕물층이 있습니다. 이 흙탕물층은요, 온도 자체가 달라요. 아주 심층으로 내려가면은 차가운 물이 흐르고요. 또 맨 위에 표층은 그때 비가 내리면 온도가 내려가고 비가 안 오면 온도가 높아지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 미적지근한 그런 온도의 물이 소양강 댐의 중간층 지대를 형성합니다. 이런 걸 보고 수괴라고 합니다. 물덩어리, 수괴. 이 수괴 안에 흙이 잔뜩 녹아 있습니다. 흙탕물이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뭉쳐져 있는 거예요. 흙도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중간에 둥 떠 있어요. 수계. 그러니까 물도 성질에 따라서 그 수온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쉬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층을 이루는 겁니다. 담수도 그래요. 해수는 더하죠. 따라서 표층수가 흐르는 해류하고요, 중층수가 흐르는 해류하고 심해수가 흐르는 해류하고요, 틀립니다. 표층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태평양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층수는요, 태평양하고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육지 쪽으로 밀려옵니다. 세슘 같은 그런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좀 크기 때문에 중간층에 살짝 가라앉죠. 바닥에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중층에 주로 깔릴 겁니다.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중층에 수괴를 형성해 가지고 몰려다닐 거예요. 그거는 육지 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취재를 한 거라서 알아요. 진짜 취재해봤어. 예, 더 웃기는 건 흙하고 어떻게 세슘하고 비교를 합니까? 라고 하시는지 몰라서 그럼 또 바꿔볼게. 비료에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원자 중에
비료, 예, 인이 있어요. 인이 예, 이게 물에 잘 녹거든요. 물에 잘 녹는데 그러면 이제 소양강댐 같은 데 보면 인이 적절하게 섞일 것 같죠? 아니에요. 인을 많이 담고 있는 물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양강댐의 중간쯤에 거대한 수계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에 수계 안에는요 온도도 높고 인 함량도 높아요. 자, 이렇습니다. 물의 흐름이라는 게 표층, 중층, 심층 다 틀려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는 표층이고요. 중층은요, 표층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 중층수는 대략 육지 쪽으로 몰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일본 열도를 따라서 쭉 동쪽을 향해 오다가 우리나라 쪽, 특히 부산 이쪽으로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고기는 뭘 먹을까요? 표층수를 먹을까요? 중층수를 먹을까요? 답 나왔죠, 여러분?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여기까지만 뭐 오염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님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혁신이 뭡니까? 혁신이 뭔가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거를 쇄신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찍힌 사람, 검찰에 찍힌 사람 다 나가라. 요거를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죠. 민주당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합니까? 아니, 검찰이 부르면 불려가는 게 그게 혁신이에요? 그러려면은 검찰을 우리나라 최고 권력으로 만들어주지 왜 검찰을 행정부 아래에 있는 한 부서로 둡니까? 검찰이 부르면 다 쫓겨 우리가 불려가야 돼요? 그게 혁신입니까? 혁신의 방향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혁신이고요. 두 번째,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 이 독재 정권 치하에 있을 때는 보다 더 잘 싸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혁신입니다. 검찰이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가는 거, 검찰이 목 내놓아라 그러면 쭉 목 뽑는 거, 이게 혁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자리에 앉을 때 알아봤어.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다 이꼬라지야.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는 사회 계층, 계급 간의 권력을 사이에 두은 치열한 투쟁인데 이거를 마치 소꿉장난 하듯이 아이들 공상과학 영화 얘기하듯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법대 교수들의 꼬라지예요. 정말 짜증이 어디까지 치솟는데, 자, 여하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니 엊그제군요.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체포한 가결을 당론으로 해달라라는 것을 혁신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에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와, 참, 이게 혁신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랍니다. 좋아요. 이걸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혁신안이라고 내는 거, 뭐 크게 반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 생명을 맡기는 것이고 검찰 독재에 아부하는 행동입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익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되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은 정치적인 편향과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역할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권 그 자체가 바로 검찰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검찰한테 모든 걸 맡기자고? 검찰이 부르면 가자고? 어디서 개소리야? 그게 혁신이야? 이거는 항복이에요. 투항하는 겁니다. 어떻게 혁신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있다고야? 대가리 속에 뭐가 쳐들은 거야? 우리는 민주당이 투쟁하기를 원합니다. 윤석열하고 싸우기를 원해요. 왜 싸우자는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싸울 것인가 얘기는 안 하고 뭐? 검찰에 잡혀가자고? 잡혀가라고? 어디서 개소리야? 그게 혁신이야? 말이 돼야 말이지 않습니까? 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정령 개혁할 게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까? 정말 혁신을 해야 될 게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까? 이것보다 급한 게 없어요? 윤석열 정권의 탄압 때문에 숱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양회동 열사 돌아가셨죠? 이태원 참사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황당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껏 한다는 게, 기껏 혁신한다는 게 검찰이 부르면 잡혀가라? 이게 혁신이에요? 도로인 거 아니야? 도대체 교수들의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은 겁니까? 교수라는 뭔가 뚜렷한 목표나 방향성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짓이 떠들어대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데 부하 내동해가지고 그래 저거 하자 라고 하는 게 그게 교수의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말 실망스럽네요. 우리가 혁신하자고 하는 거는요,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 웰빙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원직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쇄신하자, 혁신하자 이런 거 할 때만 입이 트이는 그 박지원, 양소영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걸 우리는 바랍니다. 투쟁하는 곳에는 얼굴 코빼기 한번 안 보이는 자들이, 동지들이 붙잡혀가게 생겼는데 붙잡혀가라고 박수치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당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가 있나요? 그거를 못하게 바로 잡는 것이 그게 혁신 아닌가요? 정당은요, 권력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놓치지 않는 게,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당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야? 자학을 하고 있죠, 항상. 여러분, 쇄신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쇄자가 무슨 쇄자인 줄 아세요? 깎을 쇄자야. 내 몸을 깎는다고. 내 몸을 깎자고. 이게 쇄신이야. 깎을 쇄자야, 깎을 쇄자. 내 몸을 깎는 게 이게 쇄신인데, 쇄신하고 이게 뭐야, 이게? 자학이죠, 이거. 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쇄자가 씻을 쇄자도 있다고. 예. 뭘 자꾸 씻어?
목욕도 많이 하면요, 트러블 생겨요. 적당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맨날 쇄신하는 데만 핏대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판을 치게 만듭니까? 그런 정당이 과연 올바른 정당일까요? 그런 정당이 과연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정당이 될까요? 자, 지금 민주당의 꼬라지가 어떻느냐? 윤석열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의 무슨 흠이 있나 없나만 따져가지고 제 흠 발견됐어. 검찰이 그러더라. 너 나가. 이거를 쇄신이라고, 이거를 정치랍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멸을 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게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올 거라는 것도 모르는 말 그대로 단세포 생물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을 개선을 하는 것이 혁신 아닌가요? 근데 그에 대한 준비나 그에 대한 계획은 전혀 나오지 않고 뭐가 어쩌고 어째요? 지금 우리 놀립니까? 민주당 꼬라지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싸우고 진짜 박이 터지도록 싸우고 있는데 뒷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럴까 했더니 그 이유는 그거였던 겁니다. 웰빙 정당인 거죠. 자신이 다음 선거 때 당선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일 뿐 싸움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난 그 겨울인가요? 당시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성장에 제가 취재를 갔었죠. 그래서 황운하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날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분명히 원래로 하자면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서 농성을 하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누구만 있었다? 황운하 의원만 있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 없더라. 그날만 그랬느냐? 아니요. 그 전후 2, 3일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한 2명 정도 와 있었고 12시 전까지 3명 정도 있다가 새벽 1, 2시 정도 되면 한 사람은 또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따구로 하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가짱게 보겠냐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 그러니까 당 대표를 향해서 체포영장을, 체포동의서를 날리고 그 몇 달이나 됐다고 다른 국회의원 2사람에 대해서 또 체포영장을 퍽퍽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농성을 하자고 50억 클럽 특검, 그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처리한 농성을 한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그게 제대로 된 정당이냐고요. 제가 정말 그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꾹 참고 이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런 짓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쇄신 아닌가요? 에? 참 기가 찹디다, 기가 차. 제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 줄 아세요? 그때 황운하 의원이 저랑 인터뷰하기 위해서 인터뷰할 황운하 의원만 왔었고요. 그 외에 서너 명의 국회의원이 더 있었는데 끝까지 안 나타납니다. 제가 새벽 거의 2시까지 있었거든요. 안 오시대요. 야, 진짜 뭐 같더라 진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걸 고치는 게 쇄신 아닌가요? 그게 혁신 아닌가요? 아이고 참, 아이고 환장하겠네 진짜.
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진짜 날 잡아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민주당사 앞에 가가지고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분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직접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 참 요새 당사 앞에서 집회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하겠네요. 제가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딴 식으로 할 거냐, 이딴 식으로 하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딴 짓을 하면서 무슨 혁신이냐, 이런 짓을 하는 거, 이런 것부터 못하게 해야지 혁신이지, 무슨 체포동의안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투쟁하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권력을 가집니까? 속 터지네요. 예. 대의원제 폐지를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참. 그러니까 이런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의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 게 그 대의원제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 그 여론의 상향식 구조가 딱 막혀 있는 데가 바로 대의원제잖아요. 이 대의원제를 이래서 폐지하자는 건데, 아유, 참네. 참 답답합니다. 네. 자, 문경룡님, 죄가 있든 없든 기소 독점하면서 미운 놈 조작으로 기소할 텐데, 김은경도 기소된 자를 범죄자로 보는 건지? 라고 하셨고요. 예. 참. 속 터집니다. 그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은 제가 요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검찰 독재를 두고 싸우지 않은 웰빙 정당.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웰빙 정당을 깨야지. 오로지 자기 한몸, 자기 이익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꼬라지를 빨리 타파해야만이,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정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